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의 정직은 잘 있습니까? 바른 길이 결국 빠른 길입니다.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올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렵고 삶이 지치면 슬그머니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핑계로 좋은 재료에 저렴한 것을 섞어 팔며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그런 편법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스스로와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기만 행위가 아닌 진심으로, 편법이 아닌 정직으로 승부하는 성공의 선순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장사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출발합니다. 제대로 된 추출을 위해 열정을 쏟고 식재료를 철저히 관리하며 손님의 테이블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운영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무시한 채 돈만 벌려 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기만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좋은 것을 주려 노력할 때 손님은 반드시 그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무엇을 더 줄까를 고민할 때 손님은 행복해지고 그 웃음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정직은 손님과의 신뢰를 쌓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번져 나갑니다. 불황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은 꼭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친절한 미소로 소통하고 공손한 말투로 손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일상은 매일 같은 일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통을 통해 게으름을 경계하게 되죠. 계속 채우려고만 욕심 부리기보다 베풀고 비우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벌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며 그 당당함이 지인을 부르고 단체 주문을 부르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에 대해 성인들께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지 생야직, 망지 생야, 행이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는 정직함에 있다.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은 유행이 화를 면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비우려 할 때 채워진다는 원리는 바로 이 낮은 곳을 향하는 물의 지혜와 같습니다. 편법과 겉모술수로 얻은 부는 바람 앞에 등불이지만 정직이라는 근본을 지키는 삶은 거대한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비겁한 성공이 아닌 당당한 성장을 위해 이것을 실행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재료 하나, 위생 하나에 정직의 철칙을 세우십시오. 오늘은 손님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행해 보십시오. 그 작은 정성이 선순환의 씨앗이 됩니다. 편법이 없으면 손님의 눈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밝은 미소와 공손한 말투로 손님과 진심으로 연결되십시오. 여러분, 편법과 겉모술수로 번 돈으로 과연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요행을 바랐습니까? 아니면 당당함을 선택했습니까? 단 한 번의 눈속임은 평생의 후회를 낳지만 정직은 평생의 자부심을 남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삶을 찾으십시오. 바르게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더욱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직이라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은 그 정직함을 지키는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지형편 5. 6가지 필패 2. 정예부대의 필요성 시작하겠습니다. 5. 난 장군이 나약하고 위험이 없어 통제와 지도가 안 되고 군관과 사병이 제멋대로여서 출동하여 진을 치는데 좌충우동하는 것을 난이라 한다. 장군과 지휘부가 유약하여 부대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하급 군관이나 사병이 출경하여 진을 칠 때 규정에 따르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데 이를 일러 어지러운 군대라 한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장군이 나약하나 함은 위험과 덕망이 없다는 것이다. 통제와 지도가 안 된다. 함은 효과가 입증된 훈련 방식에 따라 사병을 지도하고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관과 사병이 제멋대로라 함은 장군이 수시로 바뀌어 재임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출동하여 진을 치는데 좌충우돌한다. 함은 사병들이 장군의 지휘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군이 이런 식이면 군대는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자멸한다. 6. 배 장군이 적을 판단하지 못하여 소수로 다수와 교전하고 약한 병졸로 강적을 공격하거나 정예 병력을 뽑을 줄 모르는 것을 배라 한다. 배는 패배의 뜻이다. 장군과 지휘부가 적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수수의 병력으로 적군의 다수 병력을 공격한다거나 약체의 아군으로 강적을 건든다거나 병력을 운용할 때 정예부대를 활용할 줄 모른다거나 하면 그런 장군을 일러 배라 한다. 여기서 관건은 원문의 병무선봉인데 필패하는 장군의 특징이 정예병력을 활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사병 중에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정예부대를 키우고 선봉대로 투입하는 것이 관건이다. 선봉대는 마치 날카로운 칼끝처럼 적을 찌르는 것이다. 군대에 정예병력이 없고 그저 일반 사병만 있으면 그것은 칼에 날이 없는 것과 같으니 힘을 못 쓴다. 전국시대 제나라 유양이 손빈에게 물었다. 양측이 대치했다. 땅은 평탄하고 병졸의 숫자도 엇비슷하다. 그런데 교전하면 한쪽이 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손빈이 대답했다. 패하는 측에 정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을료자 전위편에서 말했다. 정예를 선발하여 선봉대로 삼지 않으면 군대는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 병법에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의 계시가 된다. 사람마다 모두 칼이 있는데 당신의 칼에 날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팀을 이끌려면 정예가 있어야 한다. 두목은 정예병력에 대해 이렇게 보충했다. 이정의 병법에 전봉대가 있는데 용감하고 건장한 병사를 선발하여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선봉으로 내보낸다. 하씨는 매우 자세히 해설했다. 무기력한 병사와 용감한 병사를 한데 두어서는 안 된다. 용감한 병사는 대우를 못 받아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병사는 적당히 때워도 옆에서 싸워주니 이런 군대가 출전해서 모두 적당히 하다 보면 자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병법은 정예병력을 뽑지 않는 것을 배라한다고 했다. 옛날 제나라는 기격으로 강성해졌고 위나라는 무졸로 국위를 떨쳤으며 진나라는 예사로 승리했고 한나라는 사마협산이 검객기제니가 있었고 오나라에는 해본이라 불렀고 제나라는 결명이라 불렀고 당나라는 도탕이라 불렀는데 이런 것이 모두 선발된 정예의 별명이다. 병력의 운영은 이보다 앞선 것이 없다. 군대가 집합하면 대장은 각 병역에 명을 내려 정예 병력을 선발하도록 지시하는데 반드시 건장하고 힘이 좋으며 무예가 탁월한 자를 뽑아 특수부대로 만든다. 대략 10명에 1명, 1만 명에 1000명을 뽑는다. 정선하라는 것인데 핵심은 선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신복 장교에게 통솔하도록 하여 대장군의 친위대에서 선봉대, 기습부대, 매복부대 등으로 능력에 따라 임무를 주고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다.
명나라 때 우겸도 이렇게 말했다. 모욕을 막는 길은 병사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앞선 것이 없다. 병사를 훈련하는 요점은 반드시 강약을 구분해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병법은 정예병력을 뽑지 않는 것을 배라한다고 했다. 또한 전쟁은 복종으로 이긴다고 했다. 100만 대군이라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만 명의 병력이 열심히 싸우는 것만 못하다. 1만 병력의 병력이라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00명이 분투하는 것만 못하다. 이는 병력의 많음보다는 정예 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병력이 많되 그만하다면 차라리 소수의 병력일 망정 정예가 낫다는 말이다. 동진 때 일이다. 전진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항하여 동진의 사변은 북방에서 내려온 유랑민 중에 용감하고 건장한 자를 뽑아 정예병력으로 키우고 유래지를 참군으로 삼아 통솔하도록 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정예병력을 선봉대로 내세워 백전백승했는데 이들을 일러 북부병이라 불렀다. 비수지전에서 북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할 때 북부병이 처음 출전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시종일관 동진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되었다. 그 뒤로 건립된 남조, 유성왕국의 황제 유유도 북부병 참군 출신이다. 유유가 황제가 되자 북부병은 다시 유성정권의 핵심적인 군사력이 되었다. 정예병력은 전쟁의 승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놨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장사를 하면서 뛰어난 인재를 갖길 원합니다. 인재가 하는 일이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가 성장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인재에 목말라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인재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장이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덕과 인품을 지니고 있어야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말은 함부로 하고 일은 많이 시키며 사람을 부푼처럼 대하는 사장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들까요? 내가 인격을 갖추고 사람을 소중히 하며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사람들은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진심으로 대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움직이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